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상정을 했는데 우원식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예산안 합의해와라 이런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뭐 전날 만찬과 오전에 회동을 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국힘당에서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 이 감액안 관련해서 국힘당과 협의를 해서 와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예산이 지금 그 삭감한 예산은 특활비예요. 특활비. 민생 예산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와 확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아주 정당하고 온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지출 증빙도 없이 국민 열세를 마구 쓰고 불법적으로 증액했던 거에 대해서 국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제동을 걸겠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국힘당이랑 어떻게 합의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럼 국힘당의 주장을 그냥 들어줘요? 특활비 어느 정도는 인상해 주셔야지. 그게 야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합을 해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불법을 저질러도 눈 감고 협치를 하십시오. 이런 주장을 말도 안 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일례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본래 성격과 상관없이 무한대로 증액시킨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해외여행 다닐 때 사용된 거 아닙니까? 네.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출 증빙을 하라는 거죠. 아무런 증빙을 안 하니까 네. 이렇게 새는 돈이 너무 많다. 이 국민 열세가 엉터리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국힘당이 계속 프레임 뭐라고 짜냐면 민생 예산이 줄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재난 대응이라든지 그게 이제 예비비 안에 명목이 있나 보죠. 근데 실제로 거기에 돈을 쓰는 거를 줄인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있었던 거는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겁니다. 증빙하지 못한 특활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걸 어떻게 합의해 오라고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 그리고 검찰 특활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검찰 특활비를 줄였으니까 특경비를 줄였으니까 마약 수사를 못하게 돼서 치안에 문제가 생겼다. 뭔 상관이에요? 수사비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마약 수사비가 증액이 오히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검찰이 깜깜이 돈으로 썼던 것을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입장. 국회의장이 하는 일이 우원식은 서로 대화해서 뭔가 좋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게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불순한 첫 번째로는 지금 우원식 의장의 행보가 지는 경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당한 예산 삭감이고 네. 우리 혈세를 올바르게 쓰자는 좋은 취지의 의정 활동인데 이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들면서 국힘당의 반격의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협의할 수가 없다. 이런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분들이 보기엔 진짜 그런 문제인가라고 호도당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우원식이 짜주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의도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자기 역할 자기 존재감을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우원식이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같이 좀 협조를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최상목이 뭐라고 하냐면 의장께서 큰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좀 우원식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 전국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은 것은 아닌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국회의장이 하는 일은 국회를 대변하는 거예요? 국회 수장인 거예요? 그럼 국회가 뭡니까?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장이 할 일은 국민의 의사에 맞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조율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다니까 지금 국회의장의 기준은. 여야는 늘 존재하는 데고 서로 대화하면서 협치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이 구조 말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합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우려스럽다. 싸움 자체가 나빠. 싸우면 안 돼. 평화주의자. 싸우면 안 돼. 간디세요 뭐예요? 아니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하는 거 밀어붙이니까 되잖아요.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있는 거는 눈치껏 하는 거야. 근데 이 예산안 관련해서는 조중동 또 논조 읽고 있는 겁니다. 국힘당 얘기 더 귀 기울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예산은 통과 안 되죠.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조율하고 짬짬이를 해야 되는 게 예산이라는 그 옛날식 사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강경하고 원칙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도 사실 다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양보를 할 사안과 사실은 그러지 않은 사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국회의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국민들이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봐 여러 가지 우려들을 초반에 제기한 거 아닙니까? 의원식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맡겨달라. 이렇게 될까봐 우리가 그걸 우려한 건데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원식 의장이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의 힘을 여론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사실은 또 이제 밀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분기마다 나와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참 못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저럴수록 듭니다. 존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한 해만에 브레이크만 걸다가 사라지는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정치 인생 마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개헌한 다음에.